3월 25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군요. 네, 오늘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기술주 하락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46,124.06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37% 내린 6,556.37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4% 하락하며 21,761.90으로 장을 마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협상 기대감이 있었지만 상반된 소식들이 전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1% 이상 오르며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관련해서 협상 기대감과 군사적 긴장감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일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오늘은 이란 측이 직접적인 협상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정예 병력 3,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자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이것이 시장 전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와 그에 따른 유가 급등이고, 둘째는 이러한 위험 회피 심리가 집중되며 나타난 기술주 중심의 시장 하락입니다. 네, 그럼 먼저 짚어주신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네, 시장이 하루 종일 희망과 절망을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도감을 주려 했지만, 이란 외무부와 의회에서 협상 사실을 공식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후 들어 미 국방부가 정예 병력인 제82공수사단 3,000명을 중동에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소식에 서부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등하며 배럴당 91달러 선을 넘어섰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10년물 국채금리를 7베이시스 포인트나 끌어올리는 이례적인 현상을 낳았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역시 급등세를 보였고, 안전자산인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는 등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펼쳐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 넘게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 급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커 보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던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이곳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시장에 엄청난 공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을 과거의 어떤 오일 쇼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속가들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40% 가까이 급등하며 오늘 배럴당 104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장 전반에는 악재지만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에너지 섹터 주식들은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한 긴장 고조를 넘어 실제적인 공급망 마비 사태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가 상승이 단순히 에너지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닐 텐데요. 다른 산업이나 미국 경제 전반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가 급등은 경제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항공업계로, 유류비 부담 증가 우려에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실제 물리적인 인프라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바레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중동 지역 확장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30에서 40% 수준의 유가 상승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까지 둔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이란 관련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일까요? 당분간 시장은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과 군사적 확전 가능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란 측의 반응을 통해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여부와 미군 추가 파병 이후 실제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되는지 여부가 리스크의 정점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 위에서 안정되는지 아니면 협상 기대감으로 다시 하락하는지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시장 전반을 흔든 가운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낙폭이 유독 컸던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술주에 더 큰 타격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의 바레인 데이터 센터가 드론 활동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글로벌 기술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4% 하락하며 S&P 500 지수의 2배가 넘는 낙폭을 보였고 변동성 지수인 BIX는 4% 가까이 오르며 27선에 근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89달러를 넘어서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 이상 오르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 속에서 기술주 섹터 상장 지수 펀드인 XLK가 1% 넘게 하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나요? 과거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된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드론 활동으로 인해 바레인 리전이 중단되었으며 고객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는 수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자 회사 이익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이런 핵심 자산이 물리적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 주가는 오늘 0.3% 넘게 하락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함한 iShares Expand Tech 소프트웨어 섹터 상장 지수 펀드 역시 3.6% 이상 급락하며 관련 업계 전반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기존 기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엔비디아의 칩 수요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 회피 심리가 팽배한 날, 이러한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전반을 뒤흔든 거시적인 요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는 코닝이었습니다. 특별한 소식 없이 8% 가까이 급등하며 마감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코닝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코닝을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사로 보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의 근거는 최근 공시된 연간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에 힘입어 광통신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고 순이익은 무려 71%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급등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현상으로 관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신경망을 공급한다는 관점이군요. 성장 스토리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만 하루 만의 급등은 펀더멘탈을 넘어선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성장 서사에 가려진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광통신 부문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코닝의 다른 주요 사업부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문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사업부가 여전히 회사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77배를 넘어서는 것은 특정 사업부의 성장성만으로 전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결국 사업부 간의 불균형 문제가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광통신 사업 자체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 성장 동력 내부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광통신 부문 매출의 28%가 단 두 곳의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대형 데이터 센터 운용사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들 중 한 곳이라도 AI 관련 투자를 축소하거나 공급사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코닝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은 순식간에 멈춰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는 회사 전체의 운명이 소수 고객의 결정에 좌우되는 심각한 단일 장애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 집중 리스크가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를 현저히 초과한 투기적 영역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광통신 부문이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년 뒤에 달성 가능한 기업 가치가 현재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AI라는 화려한 이야기에 집중한 나머지 기업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부진한 사업부의 현실과 극심한 고객 집중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정 뉴스 없이 나타난 오늘과 같은 급등은 펀더멘털의 개선보다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즉 FOMO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안전 마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을 움직이는 거시적인 소식보다는 개별 기업 소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조사 소식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압박을 받은 반면 경영진 교체라는 강수를 둔 보잉의 주가는 오르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증시가 크게 올랐던 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26일 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어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겠고요. 28일 목요일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소비 심리와 경제 성장률 모두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는 금요일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9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입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서는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 예상을 크게 벗어난다면 다음 주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29일은 성금요일로 미혹 증시가 휴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 이 지표를 소화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휴장일에 발표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말 동안의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지금까지 3월 25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